안녕하세요. 수익버스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오늘의 버스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수익버스들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달간의 우리 수익버스들 살펴보면 정말 많은 누적 수익률을 쌓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나 상위 5개 버스들 중에서 이제 5위에 T-로보틱스 로봇주도 진입을 했습니다. 12월 5일에 탑승 도와주셨는데 77% 넘는 수익률을 쌓고 있어요. 오늘 이 T-로보틱스 리뷰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기사님 혹시 올해 초반에 로봇주는 올해 연말까지 계속 봐도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 당연히 하고요. 제가 네. 사실 1일 1 로봇으로 수입버스에서 매일 로봇을 추천드리는 게 아무래도 대세 중의 대세. 물론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뭐 바이오도 움직이지만 군집성을 이루면서 정말 대부분 종목들이 다 신고가 부분에 위치해 있고 물량 소화를 하고 있는 기업은 결국 이제 로봇 기업들이다 보니까 연말에 이어서 연초까지 그리고 CES 행사의 가장 이제 핵심 화두가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에 대한 모멘텀은 연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11월 고용 보고서에서 결국 고용 둔화가 다시 한번 또 확인된다고 했을 때는 점도표상 내년에 한 번이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시점에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그리고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또 이제 로봇 관련된 또 이제 행정 명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로봇 섹터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70% 이상의 수익이 났지만 최근에 다시 또 재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T-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AMR, 물류 이동 로봇 관련해서 국내 1등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SK뿐만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추가 협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용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못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시세가 이제 분출되면서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9,000원 라인대는 가볍게 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21,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가는 18,000원 라인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달에 탑승 도와주셨을 때 77%의 누적 수익률을 쌓았던 T-로보틱스 이번 12월 5일에 탑승 한 번 더 도와주시면서 또 한 번 20% 넘는 수익률 쌓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로봇주 한 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RS 오토메이션도 굉장히 잘 달리고 있죠. 맞습니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분사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의 합작 법인에서 분사 설립된 기업이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다 보니까 특히 로봇 모션 제어기 관련해서는 국산화에 성공한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 이제 확충에 있어서도 에너지 제어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세도 이제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스마트 액추에이터 시장에도 같이 진출하면서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RS 오토메이션이 다른 액추에이터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 유증을 통해서도 자금 조달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오히려 내년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RS 오토메이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5,500원 라인대는 가볍게 돌파를 해서 2차 목표가 17,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익절 라인대 14,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도 2차 목표가 17,000원까지 한 번 더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런 수익 버스들 2대를 새롭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선 어떻게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노선은 이제 한 주를 출발하는 첫 번째 버스다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버스를 타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직하고 안전하게 달려가 볼 수 있는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이고요. 마을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동안 이제 대기업 마을 중에서도 제가 이제 너무 4대 그룹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10위권 안에 있는 국내 대표 기업들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계서열 5위인 롯데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위인 하나 마을, 그리고 10위인 GS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6위인 포스코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을 기업명을 좀 다르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포스코 마을 선택해 주셨는데 수익 내려면 어떤 버스 타야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0200번 포스코 DX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 볼 버스 번호는 022100번이고요. 포스코 DX 함께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승객분들 첫 번째 버스 이제 탑승 시작할 테니까요. 얼른 모여주시면 되겠는데요. 왠지 좀 첫 번째 버스부터 조용한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묵직한 기업이고 아무래도 포스코 DX가 이제 다른 포스코 계열사보다는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쉽게 탑승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포스코 그룹에 쉽게 말하면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에 현대오토에버가 있다면
포스코 그룹에는 포스코 DX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어떤 전 계열사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DX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자동화 솔루션 쪽에서 57%, 그리고 이제 IT 매출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결국 이제 그룹 내에 결국 디지털 전환, 그리고 산업용 AI, 그리고 자동화 등을 리딩하는 기업이 포스코 DX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다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 DX가 전 계열사와 협력하면서 매출 성장을 도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본다고 했을 때 EIC 자동화와 IT 서비스, 그리고 이제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EIC 자동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제어 시스템이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T 서비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전환과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물류 자동화는 지금 물류센터 자동화 관련된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포스코, 롯데, 한화, 그리고 국내 뭐 10대 그룹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제조를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은 결국 이제 자동화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스마트 팩토리 대전환에 있어서 결국 포스코 DX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핵심 전력원으로 ESS가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네, 포스코 DX가 EXS 전력 조절 시스템 관련된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ESS 전력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ESS 관련된 프로젝트에 상당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향후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물류, 창고 자동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포스코 DX의 ESS 사업도 빠르게 확장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포스코 DX가 자체적으로 산업용 AI 개발 계획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지, 판단, 제어 세 개 분야 중점적으로 AI 기술을 더욱더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포스코 DX가 향후에 포스코 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결국 AI 산업에 가장 이제 선도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에 현대오토 에버가 있다면 포스코 그룹에는 포스코 DX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AI 산업 쪽 모멘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스코 DX, 오늘 첫 번째 버스로 탑승을 해볼 텐데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막 시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는 뭐 시간 문제지 결국 지적 고점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부근도 가격 매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32,500원 라인대, 직전 고점을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25,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2,500원, 손절 라인은 25,100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버스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가벼운 버스 타면 안 될까요? 네, 가벼운 버스를 탑승하고 싶은데 시장 자체가 약간은 이번 주에도 슈퍼 위크주, 또 불확실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조금 안정적인 광역 버스, 빨간 버스 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안정적인 버스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빨간색 대형 버스 노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을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브로드컴 급락으로 인해서 또 한번 AI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AI 회의론이 불거질 때마다 조정시 주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데이터 센터 향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MACC 마을이 있고요. 변압길, 케이블 마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울트라 커패시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꾸준히 들려주시면서 계속 수익 내주시고 있죠. 오늘은 UC 마을로 선택을 해주셨고, 버스로는 몇 번 버스를 타면 될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417-200번 LS 머트리얼즈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버스는 417200번 버스고요. LS 머티리얼즈 함께 탑승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타보는 변압기 관련 버스인데 이번 두 번째 버스 승객분들 많이 타주실까요? 오늘 좀 우려감이 많이 드나 봐요, 승객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을 뿐더러 AI에 대한 회의론이 매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건강한 흐름이 아닌가. 왜냐하면 끊임없이 AI 관련된 검증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제 상승과 변동성과 물량 소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제 AI 섹터에는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건강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LS 그룹 안에서 사실 울트라 커패시터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도 좀 제한적이었을 뿐더러 최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어떤 협력과, 그리고 또 LS 그룹 차원의 어떤 AI 또 데이터 센터 어떤 확충에 따른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같이 AI 어떤 회의론이 불거졌을 때 AI 데이터 센터 확충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 대비 견고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대형 울트라 커패시터 쪽에서는 글로벌 1등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대형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특히 LS 그룹과 꾸준하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던 북미 또 전력 기업들과 앞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LS 머티리얼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 내에서 ESS와 울트라 커패시터를 가장 핵심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LS 그룹에서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기기와 같이 지금 굉장히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호평을 냈는데, 결국 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LS 그룹 간의 어떤 협력 체계가 더욱더 공고히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LS 머티리얼즈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S 그룹의 어떤 관련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전 세계 500곳 이상의 고객사에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북미 기업들과의 어떤 협력 체계가 더욱더 공고해진다면 LS 머티리얼즈의 울트라 커패시터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글로벌 전력 인프라 기업인 바이브란 기업과 작년 9월 달에 데이터 센터 관련된 MOU를 이미 체결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본 계약만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비나텍과 같은 강력한 시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LS 그룹 차원의 전 세계 500개의 공급사, 그리고 유럽엔 190개, 그리고 북미 지역엔 100곳이 있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가 조만간에 저는 좋은 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오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지난주 금요일의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높이 갈 수 있을까요? 저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 계속 부각되고 있지만은 저는 꼭 또다시 불식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브로드컴 영향으로 전체적인 AI 기업들이 쉬어가지만 다시 한번 이제 M7 기업들 뭐 수장 아니면 또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으로 AI 거품론이 다시 또 불식될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핵심 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반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5,1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7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5,100원,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수익버스 무사히 탑승 마쳤는데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네, 이번 주 이제 슈퍼 위크 주인데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이슈와 그리고 전략들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섹터들이 사실 시장 하락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의 전략과 그리고 오늘같이 전반적인 AI 기업들이 조정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너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김준우 기사의 무료 방송 놓치지 말고 꼭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